에이,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똥철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뭐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 이름.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봅시다. 모든 철학자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사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는 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철학자의 인생을 보면 보통 인생도 말도 안 되게 흘러가곤 하거든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시죠.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본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아마 가장 오래전에 태어났을 겁니다. 피타고라스 빼고 철학의 원류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그 당시 자신의 철학뿐만 아니라 얼굴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겨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겨서. 근데 우리는 미디어에서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자주 보다 보니까 지금의 미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못생긴 얼굴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야 그리스 신화 서구상들을 생각해보세요. 웬만하면 만드는 사람이 만들 때 포토샵을 좀 해줄 텐데 해서 이 정도라는 거겠죠. 당시 고대 그리스는 외모 지상주의가 심해서 소크라테스가 이걸로 디스를 좀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누가 소크라테스 보고 전기거울이 닮았다고 했대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잡설인데 그리스 석고상을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작으면 지적이고 절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크면 무식하고 문란하고 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얼굴에는 적용이 안 됐을까요? 둘 다 겉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약간 메이플 주사위처럼요. 스탯창을 딱 봤는데 지능이랑 운이 4사네? 그러면 그래도 힘이랑 민첩은 높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 생각하면 얼굴이 소크라테스야.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할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정의죠. 물론 세상은 불공평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뭐 잡설은 이 정도로 치우고요.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사실 자기가 쓴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려질 수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관찰 일기를 많이 썼어요. 특히 플라톤이 많이 썼고요. 아까 연대표 보셨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 스승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플라톤이 쓴 국가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또 소크라테스가 명확하게 어떤 주장을 했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소크라테스의 화법이 좀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혹은 문답법이라고 불리는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닌가?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산파가 출산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소크라테스는 옆에서 계속 주장에 딴지를 걸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화법은 나중에 변증법이라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는데,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소크라테스식 화법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는 평화로운 아테네 악당. 소크라테스 어딨죠? 여기 있네요. 누가 봐도 심술이 가득하죠?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뭘 하냐면 누가 바나나는 맛있다 라고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바나나가 맛있어?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맛없어. 넌 비행기가 맛있냐? 이걸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이게 과장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물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죠.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주장에서 뭔가 애매한 부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부분, 아니면 직관으로 대충 떼오고 지나가는 부분을 제대로 정의하고 지나가게 합니다. 1장에서 나온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자네가 빚진 걸 갚는 게 정의라고 주장했는데 무지한 나는 잘 이해가 되질 않네. 자네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얘기해 주겠나? 그렇다면 적에게도 빚진 걸 갚는 게 정의인가? 이니시 거는 거죠. 물론 상대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빚진 걸 갚다 라는 것은 응당 주어야 할 것을 주다 이다
적이라면 당연히 나한테 나쁜 걸 줬을 테니까 그걸 갚아야 된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아 그런가? 그렇다면 또 어느 상황에서도 빚진 갚는 게 맞는 건가? 또 시작하는 거예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국가를 한번 읽어보시면 빠르게 이해되실 겁니다. 책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서로를 계속 돌리는 게 나옵니다. 이게 욕만 안 했지 틈만 나면 서로를 무한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보다 보면 재밌어요. 같이 읽어도 재밌겠지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죠. 자, 그럼 소크라테스의 의 뭘까요? 갑자기 소크라테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장이 시대에 탁월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탐구하는 자세죠. 내가 어떤 걸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넘어가는 게 꽤 위험한 자세입니다. 거기엔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린 그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걸 수면 위로 꺼낸 것 뿐이고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소크라테스 본인이 직접 만들어내서 한 말은 아니지만 소크라테스는 내내 자기가 아는 게 없다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배우는 자세로 나옵니다. 그야 그렇겠죠. 사과는 맛있어 하다 보면 무조건 하나는 걸리거든요. 물론 사과는 맛있어 화법이 상대방을 토론해서 발라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사실 돈도 안 받는데 사람들이랑 논쟁 안 하는 게 낫죠. 사실 토론이라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합니다. 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나는 모르고 넌 알고 있으니까 너도 모를 테니까 우리 같이 논의하면서 진정한 알매 다가가 볼까? 도와줄래? 라는 어떤 발전적인 태도인 거죠. 실제로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걸 알죠.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다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탐구하고 나아가야만 하죠. 그럼 어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